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며 멍이 들곤 하는 시어머니와 그를 간병하는 며느리 사이에서 의문의 CCTV 영상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인학대 의심 사례로 시작됐으나 베일에 가려진 진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진 시어머니가 숨겨온 비밀과 가족을 파괴하려는 어둠 속 음모까지. 과연 CCTV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한강 조망권의 100평 아파트. 5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단지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공기 정화 시스템을 통과한 바람이 집안 곳곳을 쓸고 지나가고 사계절 항온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까지 갖춘 이곳에서 심윤정은 시어머니 강미자와 함께 살고 있었죠. 어머님, 식사 준비됐어요. 윤정이 다이닝룸에 아침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어요. 윤정은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듯 했어요. 윤정은 재빨리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멍한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님. 윤정이에요, 며느리. 아, 그래, 윤정이. 내가 또 넘어졌나 보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 벌써 5번째였어요. 시어머니는 82의 나이에도 건강했지만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다고 했지만 윤정은 그저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멍이 꽤 심해 보여요. 아이고, 괜찮아. 병원은 싫어. 그냥 약 좀 발라줘. 윤정은 입술을 꾹 깨물며 구급 상자를 가지러 갔습니다. 매번 이럴 때마다 병원에 가자고 해도 완강히 거부하는 강미자 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 현우는 한 달 전부터 해외 출장 중이라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어머님, 약 발라드릴게요. 조금 따가울 수 있으니까 참으세요. 소독약을 바르자 강미자 씨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윤정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멍이 든 부위를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손목에 난 멍은 마치 누군가 세게 움켜쥐었을 때 생기는 형태였거든요. 어머님, 어떻게 넘어지셨는지 기억나세요? 강미자 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화장실에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윤정은 무릎에 난 멍을 살펴보았어요. 이상하게도 무릎 측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통 넘어지면 무릎 앞쪽에 멍이 들 텐데 말이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옆에서 잘게요. 혹시 또 넘어지실까봐 걱정돼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내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늙은이가 몸이 말을 안 듣는 것뿐이야. 윤정은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두었다가 정말 심각한 부상이라도 당하면 어쩌죠? 남편에게 연락해야 할까 고민됐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현관 벨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이웃에 사는 박수진 씨였습니다. 윤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어색한 표정으로 손을 꼼지락거렸어요. 사실 어젯밤에 제가 본 것 때문에 찾아왔어요. 윤정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애기 분유 타러 부엌에 나왔다가 베란다를 통해 우연히 윤정 씨네 집을 봤는데 수지는 말을 멈추고 윤정의 눈치를 살폈어요. 네, 그래서요. 윤정 씨가 시어머님을 마구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창문으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바닥에 넘어지시는 것까지 봤거든요.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제 밤에 자신은 분명히 일찍 잠들었는데요. 수진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제 저는 9시에 잠들었어요. 어머님도 8시쯤에 주무시러 가셨고요.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요? 제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분명히 윤정 씨 같았는데. 어제 저는 정말 일찍 잤어요. 어머님이 자주 넘어지셔서 요즘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오해했나 봐요. 요즘 육아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서 환각을 본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걱정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수진이 돌아간 후 윤정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수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어젯밤에 자신은 분명히 잠들어 있었는데 혹시 꿈을 꾸면서 몽유병처럼 행동한 걸까요? 아니면 수진이 정말 잘못 본 걸까요? 윤정은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강미자 씨는 침대에 누워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팔에 난 멍을 보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설마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시어머니를 해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현관벨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심윤정 씨 맞으신가요? 어제 저녁에 이웃 주민분께서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CCTV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무슨 신고요? 노인학대 의심 신고입니다. 아파트 복도 CCTV를 확인해야 합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노인학대라니. 말도 안 됐죠. 하지만 수진이 어젯밤에 본 것이 사실이라면 윤정은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다치게 한 적이 없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CCTV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와주시겠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아파트 곳곳을 비추고 있었죠. 관리소장 김재훈이 윤정을 맞이했어요. 심윤정 씨, 이쪽으로 오세요. 어제 저녁 영상을 확인해 볼게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영상이 나올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두려웠어요. 어제 저녁 11시경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윤정의 아파트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11시에 문이 열리고 윤정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찍혔어요. 윤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에는 밖에 나간 적이 없었는데요. 이건 저 아니에요. 저는 어제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김재훈은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301호 현관에서 나와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윤정은 숨을 들이켰어요. 영상 속의 여성은 분명 자신과 비슷해 보였지만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고 있는 옷은 자신의 옷과 같았죠. 저는 어제 정말 외출한 적이 없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건 분명히 301호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윤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상황이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소 전화가 울렸고 김재훈이 받았어요. 네, 관리소입니다. 네? 301호요?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재훈이 윤정을 쳐다보았습니다. 301호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 봐야겠어요. 윤정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1호 앞에 도착하자 이웃들이 몇몇 모여 있었어요. 윤정이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강미자 씨는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재빨리 다가가 상태를 살폈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김재훈이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은 시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강미자 씨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윤정아, 내가 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대원들이 강미자 씨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재빨리 강미자 씨를 치료실로 데려갔어요. 윤정은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병원에 실려오셨어. 현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뭐?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왜? 또 넘어지셨어. 이번엔 이마를 다치셨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 윤정은 어제 밤의 일과 CCTV 영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최대한 빨리 귀국할게. 일단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알아봐줘. 전화를 끊고 윤정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시어머니를 해쳤다는 증거가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기억이 없었습니다. 몽유병? 아니면 기억상실? 그도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 1시간 후 의사가 나와 윤정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환자분은 이마 열상과 가벼운 뇌진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정을 살폈습니다. 몸 여러 곳에 멍이 들어있는데 이게 단순 낙상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윤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 멍은 누군가에게 잡히거나 밀린 흔적처럼 보입니다. 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해야 할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제가 시어머니를 학대할 리가 없어요. 윤정이 울면서 항변했지만 의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경우 절차대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강미자 씨는 아직 의식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윤정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심윤정 씨가 어젯밤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와 이웃의 증언을 고려할 때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정은 눈물을 쏟았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해친 적이 없어요. 경찰은 윤정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동안 병실에서는 강미자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이를 발견하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강미자님 들리세요? 병원입니다.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강미자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다 기억나요. 기억이 나신다고요? 어떻게 다치셨는지 기억하세요? 강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이. 우리 며느리가. 간호사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병실로 들어와 강미자 씨에게 물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미자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윤정이가 저를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우는 급히 귀국해 곧장 병원으로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강미자 씨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야, 어서 와. 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윤정이가 어머니를. 강미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윤정이가 아니야.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강미자 씨를 바라보았어요. 윤정은 눈물을 훔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정말인가요? 제가 어머님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미자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는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강미자 씨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어요.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모두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윤정에게 말했어요. 피해자가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아직 조사는 계속됩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요. 윤정은 현우에게 기대어 울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믿어줘. 현우는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알아, 내가 다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윤정과 현우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수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우 씨, 윤정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은 윤정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어제 제가 본 것에 대해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윤정 씨를 봤다고 했지만, 잘 생각해 보니 확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윤정 씨와 비슷했지만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현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누가 시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는 겁니까? 수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날 밤 본 사람은 윤정 씨랑 체형이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그 사람이 현관문을 열 때 키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윤정과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현우가 되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문이 그냥 열렸어요. 마치 이미 열려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고 한참 후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도 키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현관문은 항상 잠그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혹시 그날 문단속을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은 현관문이 자동 잠금 시스템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려면 반드시 키나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세 사람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미스터리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에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으니 가능성은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 비밀번호는 가족들만 알고 있어요. 윤정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혹시 이사 오기 전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우리가 이사 올 때 비밀번호를 바꿨잖아. 현우가 대답했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 비밀번호가 생일 조합이라서. 세 사람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정이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2달 전에 배관 공사 때문에 기사분들이 집에 왔었잖아요.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것 같은데. 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 그때 몇 명이 왔었지? 3명이요. 어떤 젊은 남자 기사님이 계속 어머님 방 쪽을 살펴봤던 기억이 나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CCTV에 찍힌 건 아닐까요? 남자가 여장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일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CCTV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현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노리는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윤정은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강미자 씨는 눈을 뜨고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 좀 어떠세요? 강미자 씨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윤정아, 내가 너에 대해 오해했구나. 윤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의심했어. 내가 자꾸 넘어지고 멍이 들고. 처음엔 내가 한 짓인 줄 알았어. 윤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절대로. 알아, 이제 알아. 내가 아니라는 걸. 강미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왔어. 내 얼굴 같았지만 뭔가 달랐지. 그 사람이 날 밀어서 넘어뜨렸어. 윤정은 눈물을 참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절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이제 믿는다라 윤정아. 하지만 누군가 너인 척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CCTV를 다시 확인했어. 그리고 중요한 걸 발견했어. 윤정과 강미자 씨는 현우를 주시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봐.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야. 언뜻 보면 윤정이 같지만 움직임이 이상해. 그리고 여기. 복도 끝에서 이 사람이 돌아볼 때 얼굴이 잠깐 보여. 영상을 확대한 화면에는 윤정과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여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숨을 들이켰어요. 이 사람은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상당히 윤정이랑 비슷하게 분장한 사람이야. 그리고 유진이 같아. 윤정은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유진이요? 당신 전 여자친구 이유진이요? 그런 것 같아.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체형이나 걸음걸이가 유진이와 많이 닮았어. 강미자 씨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유진이. 그 애가 왜 이런 짓을? 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아마도 복수하려는 것 같아. 내가 결혼하기 직전에 유진이와 헤어졌잖아. 그때 유진이가 굉장히 화를 냈었어. 심지어 협박까지 했었지. 윤정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헤어짐을 못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라 생각했지. 강미자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애가 나한테까지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한다고. 말도 안 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 불찰입니다. 이제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곧 유진이를 찾을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방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윤정과 현우는 강미자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현우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윤정아. 내가 너를 의심했어. 윤정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저도 어머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이제 괜찮아. 경찰이 유진이를 찾고 있어. 하지만 당분간은 집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이 병원을 나오려는 순간 경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심윤정 씨, 김현우 씨 맞으신가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유진이라는 용의자를 방금 체포했습니다. 윤정과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디서 발견하신 거죠? 용의자가 강미자 님을 해치려고 병원에 잠입하려다 CCTV에 포착됐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현우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말했나요? 아직 자세한 진술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초기 조사에 따르면 김현우 씨에 대한 집착과 복수심이 동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윤정과 현우는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윤정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한 여자의 집착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다니. 현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잘못이야. 유진이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요. 윤정이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미자님 보호자분이신가요? 강미자님께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윤정과 현우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병실로 달려가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미자 씨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현우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어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현우는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무언가 드셨나요? 윤정이 생각에 잠겼어요. 아까 간식을 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나가기 직전에 간호사분이 사과 주스를 가져다 주셨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간호사요? 지금 사과 주스는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윤정과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간호사복을 입은 분이 얼굴을 보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의사는 즉시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위세척 준비하세요. 중독 의심 환자입니다. 그 순간 윤정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이유진이 체포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누가? 현우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공범이 있다는 거야? 두 사람은 급히 복도로 나가 경찰에게 연락했어요.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강미자 씨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심각한 상황은 면했습니다. 위세척을 통해 독성 물질을 제거했어요. 경찰은 병원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간호사복을 입고 강미자 씨의 병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짜 간호사군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몸집이 작고 마른 여성입니다. 현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유진이는 그렇게 마른 체형이 아닌데. 이건 또 다른 사람인가?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방금 연락이 왔네요. 이유진 씨 조사 중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에게 공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범이요? 누구죠? 윤정이 물었어요. 이유진 씨의 언니 이유미 씨라는 분입니다. 체구가 작고 마른 여성이라고 하네요. 윤정은 충격에 빠졌어요. 두 자매가 함께 이런 일을 계획했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언니인 이유미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여동생 이유진 씨는 실행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유진이와 헤어졌을 때 그녀의 언니가 굉장히 화를 냈었어. 동생을 상처 입혔다면서. 경찰은 두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곧 이유미 씨도 체포될 겁니다. 병원에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환자분 주변에 경비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정과 현우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강미자 씨는 안정을 찾고 잠들었습니다. 새벽녘 윤정은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여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시어머님이 처음에 저를 의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셨을까요? 현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가 기억력이 떨어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셨을까? 윤정은 문득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어쩌면 어머님도 우리에게 숨기신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강미자 씨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윤정과 현우가 병실로 들어가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얘들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하나 숨겼어. 윤정과 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강미자 씨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비밀이요? 현우가 물었어요. 강미자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내가 CCTV를 설치했단다. 네? 어디에요? 윤정이 놀라서 물었어요. 내 방에. 내가 자꾸 넘어지고 멍이 들길래. 처음엔 정말 기억이 안 났어. 하지만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석 달 전에 소형 CCTV를 설치했지. 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 처음엔. 미안하지만 윤정이를 의심했어. 강미자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윤정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강미자 씨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CCTV를 보니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낯선 여자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날 넘어뜨리는 모습이 찍혀 있더구나. 그 여자가 윤정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려고 했지. 내가 노인이라고 허튼 소리 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고 싶었어. 강미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좀 고집이 셌지.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게 실수였어. 윤정이 물었습니다. 그 영상은 어디 있어요, 어머님? 내 휴대폰에 저장해뒀어.
비밀번호는 현우 생일이야. 현우는 어머니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사진 앱을 열자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강미자 씨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경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정처럼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 여성은 강미자 씨에게 다가가 침대를 흔들었고 잠에서 깬 강미자 씨를 침대에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바로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른 영상들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모두 새벽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었고 매번 같은 여성이 등장했어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그 여성이 잠시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돌렸는데 확실히 윤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겠어요. 현우가 말했어요. 강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래야겠구나. 윤정은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를 의심해서 괜찮아요.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다, 윤정아.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착한 며느리라는 걸 알면서도 확신이 필요했어. 현우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며 울컥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이 영상을 확인했고 이유진과 이유미 자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두 자매는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유미가 윤정으로 분장하고 강미자 씨를 해치는 역할을 맡았고 이유진은 윤정의 일상을 몰래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윤정을 노인학대범으로 몰아 현우와 이혼하게 만든 후 이유진이 현우에게 돌아갈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미자 씨는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어요. 윤정은 시어머니를 위해 방을 새롭게 정리했고 보안 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집 전체에 CCTV를 설치하고 현관 비밀번호도 변경했어요. 어머님,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강미자 씨는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윤정아. 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윤정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이제 몸은 좀 어떠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이젠 걱정 말거라. 윤정은 문득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처음에 왜 CCTV를 설치하셨어요? 저를 의심하셨던 건가요? 강미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밤에 몽유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자다가 내가 스스로 넘어지는 건 아닌지. 그런데 첫 번째 사고 영상을 보니 낯선 여자가 들어오더구나. 그때부터 계속 지켜보기 시작했지. 왜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현우가 물었어요. 처음엔 그 여자가 윤정인 줄 알았거든. 내 눈을 의심했지. 그래서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싶었어. 내가 치매라도 걸린 건 아닌지 걱정됐단다. 윤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시다니. 늙었다고 다 무능한 건 아니란다. 강미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탐정 소설을 즐겨 읽었거든. 그때 배운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앞으로는 서로 더 솔직하게 대화해요.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윤정과 강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족은 신뢰가 중요하지.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졌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더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강미자 씨는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어요. 손에는 작은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비밀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여러 영상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번 사건의 영상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모아온 다양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난 항상 준비되어 있었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가족은 누구도 해치지 못해. 강미자 씨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윤정이 얼마나 소중한 며느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일 시간이었어요. 내일은 윤정이에게 우리 집안의 비법 김치를 담그는 법을 알려줘야겠구나. 강미자 씨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세 사람의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CCTV에는 더 이상 어둠 속의 그림자가 아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의 일상만이 담기게 될 것이었어요.